시민의 뜻까지 허물 순 없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는 지역 여론은 커져가지만 원광수 시정은 애써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장을 허물겠다는 각오입니다. 명분도 부족하고 절차도 안 지키고 여론마저 반대하는 극장 철거를 시장 마음대로 강행하도록 놔둘 순 없겠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70일의 일부는 원주통신에서 우제시와 원주 안팎으로 커져가는 아카데미 극장 보존 여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씨 그래도 예. 목소리가 좀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달라졌었나요? 아니, 월요일에는 네. 약간 집회 여파 때문이었는지 약간 그래도 조금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목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 토요일 중앙동 시민행진 때 네네. 마이크를 잠깐 잡긴 했는데 그때 뭐 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발성을 좀 바꿔야겠다. 오, 이런 발성이 생각하고. 문제였다. 감기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약간 네, 그런 그러니까 약간 컨디션이 그래도 막 썩 좋아 보이진 않으셨어요. 뭐 코가 좀 막혔던 것 같아요. 막 감기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코가 좀 답답했던. 네네. 그래서 이제 발성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 요새 이제 유튜브에 또 이제 화제가 되는 어떤 쇼츠 중에 하나가 네네.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청아 배우 유튜브에 네네네. 이청아 배우도 옛날에 이제 발성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하이톤의 약간 목소리에 가까운 네네. 그런 걸 많이 내서 고민이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 조언을 받고 그런 발성을 지금처럼 좀 아주 좀 차분하게 네네네. 좀 약간 우아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원래 본인의 톤은 그 약간 중저음인데 그러니까 뭐 약간 이미지상 아니면 역할상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되게 높게 톤을 잡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무리가 많이 갔다. 그래서 근데 이 발성법을 이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편안한 목소리 내다 보니까 좀 그 원래 본인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그냥 이렇게 내게 됐다. 그렇죠. 예전에 뭐 요새 나온 드라마 뭐 1,000원짜리 변호사라든지 이번 생은 처음이라 뭐 이런 네네네. 걸 보다가 예전에 이제 그 늑대의 유혹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같은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네.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 그 이청아 배우가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조언을 해준 게 이제 나라는 말을 하면은 그게 자기 목소리가 가장 흡사하다. 네네. 나는 전우재입니다. 오. 앞으로 이 발성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제일 편하다는데 모르겠네. 이게 편한 건지. 약간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성을 점점 저도 좀 더 저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더 저음이 돼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제가 조금 더 높게 되면은 가뜩이나 저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발성을 좀 한번 조금씩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발성까지 네. 고민하는 거는 이런 아카데미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네. 요즘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될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제 계속 목을 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의회 파행을 이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시민 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시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어떤 뭐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맞아요. 새삼 실감하게 되니까. 네, 저희가 그 뭐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뭐 시의회 안에서도 이게 야당이 뭐 당연히 보이콧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 의사 진행을 불결시키거나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장이 그냥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논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네네.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있었으면은 막을 수 있었다. 그게 지금 13대 11 아닙니까? 그렇죠. 여대 야소가.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제 12대 10이니까 동수면 부결이니까. 그랬으면 이제 됐는데 한 명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뭐 새삼 또 투표의 결과로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뭐 본인들이 잘했으면은 뭐 동수가 됐겠죠. 여소야대가 되거나 뭐 여대 뭐 본인들이 또 정권을 잡기도 했고 뭐 그런 것도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권한이라는 것을 좀 시민들이 좀 제어할 수 있는 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좀 미비하다. 네네. 특히 지방 의회 권력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가 그렇긴 하지만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이런 그렇죠. 모습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아카데미 극장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 두루 또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치 부문에 있어서는 또 이런 문제점들, 이런 걸 또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걸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되고 하고 하나 또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제 뭐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끝난 상황이겠지만 저희는 지금 화요일 녹음을 하고 있어서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녹음 일정상으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을 이제 다룰 텐데 이때 뭔가 이제 우리 국회라면은 옛날에 뭐 저 테러 방지법도 있었고 야당에서 약간 이렇게 필리버스터 같은 일종의 퍼포먼스, 맞아요. 무제한 토론을 또 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렇게 뭐 헌법을 이게 법조문을 다 하나하나씩 읽는 게 또 화제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각자의 그런 콘텐츠를 또 선보이는 기회인데 의원들이 우리 지방의회는 왜 그런 필리버스터가 없을까? 근데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좀 가동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돼 있진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국회법상의 아마 회의 규칙으로 무제한 토론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국회는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 지방의회에서 이게 명시된 사례는 뭐 도입하겠다고 한 데는 꽤 있었는데 실제로 일단 원주시에는 없습니다. 일단 회의 규칙에는 이제 의원의 발언 시간이 아마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토론은 힘든 상황. 뭐 반대 토론은 할 수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도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뭐 앞으로 계속 우리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죠. 그럼요. 시장은 저렇게 나가고 있고 의회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국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요 한 사안을 통해서 원주의 다양한 면모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뭐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의 계기로 지금 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전해드릴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70일의 일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결국 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수요일 3일이었죠. 이때 열린 본회의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그 70일의 일부 오늘 방송을 지난 2일 화요일에 녹음을 했는데요. 이 철거안이 수요일 3일에 시의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만 오늘 5일에 추가 녹음 중입니다. 지금 국인 씨는 사실 그 휴가를 떠난 관계로 저 혼자 이렇게 좀 추가로 녹음을 해서 이 이야기만은 좀 저 혼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아카데미 극장 이제 철거한 이 의결을 앞두고 이 철거의 정당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또 찬반 토론이 의회에서 펼쳐지기도 했죠. 이제 반대 측으로는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 그리고 김지현 의원이 나서서 이제 발언을 했고 찬성 측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이 나서서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날 이제 생중계를 보신 분들 또는 방청을 하신 분들은 뭐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 찬반 토론만 보더라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더 합리적이냐 이런 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철거 찬성 측의 논리 이런 것이 굉장히 부실하고 근거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찬반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 철거 의안은
국민의힘 시의원 13명 전원의 찬성과 민주당 시의원 11명 전원의 반대 가운데서 이제 여당 다수결로 통과가 됐죠.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여론 원주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정부가 이 철거안을 졸속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철거안을 그냥 그대로 가결한 이 원주시의회는 그야말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다만 그나마 이제 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철거 예산이 담긴 추경 예산안은 이날 의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경 예산안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에는 여당도 좀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차후 일정을 좀 논의하고 이 추경안을 어떻게 좀 통과할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 일정을 잡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전망하기로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뒤에 이것을 좀 심사해서 의결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철거 계획안은 가결이 됐습니다만 당장 지금 철거할 수는 없고요.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는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원광수 시장은 이 시의회의 파행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어요. 어제 4일이었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비상경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에서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죠. 원 시장은 실타래처럼 뒤엉킨 혼란 상황을 바로잡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여러 차례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의회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36만 5천 명의 시민은 목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를 성면 건물인 아카데미 극장에 매몰되고 당론에 치우쳐 항의 피켓을 논의석상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간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왜 굳이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파행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야의 지금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운 강대강 국면인 상황에서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는지 정치적으로 이게 참 지금 올바른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 원광수 시장의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에 가깝죠. 애초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안과 예산안을 이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건데 원광수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 없이 유체이탈 화법을 펼치면서 마치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듯이 시의회가 좀 이 예산을 빨리 좀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사과하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과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대응하고 무시를 했죠. 그리고 피켓을 문제 삼아서 예결위에 불참한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야당은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하자고 참석을 계속했는데 안 들어온 거는 여당 의원들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예결위가 제대로 안 열리고 결국에 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이 추경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됐던 건데 아니 회의에 제대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라고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비판할 거면은 피켓을 왜 붙였냐 굳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피켓을 붙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그 피켓 때문에 그렇게 민생 경제가 어렵다면서 예산안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아예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을 해야죠. 그럼 같이 할 거면은 차라리 양비론이라도 그렇게 펼쳐야죠. 이렇게 야당만 민주당만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광수 시장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야당을 겨냥해서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강한 이래가지고 무슨 소통과 화합 협치를 운운합니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놓고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는 그냥 계속 파행으로 가자는 거죠. 야당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판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당연히 민주당 시의원 11명 전원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원주시의 불통, 졸속, 절차, 과정 등을 무시한 의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리적 의정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소통 수단인 종이 피켓을 문제 삼아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한 시장의 기자회견은 불통의 극치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할 거면 양당을 다 비판하던가 뭐 민주당만 탓하는 게 이게 무슨 지금 짓거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도 어제 4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 파행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처리되길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파행의 결정적 원인인 시장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먼저 이 시 정부가 먼저 이런 졸속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 파행이 벌어진 건데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하나만한 소리를 한 셈입니다. 이러고도 이 공무원 노조가 시민과 함께하는 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도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난은 하고 싶은데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건들지 못하는 거죠. 네, 뭐하러 이런 성명을 냅니까? 네. 자, 어쨌든 철거안은 뭐 가결이 됐고 앞으로 뭐 예산안도 사실은 뭐 이대로라면은 막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좀 우리 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고 철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함께 좀 실행해 나가야겠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좀 철거안에 동의한 제 시의원 명단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명이 찬성을 했고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먼저 김학배 의원,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이 지역구입니다. 나윤선 의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박한근 의원, 단구동이 지역구입니다. 신익선 의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심영미 의원, 반곡 관설동이 지역구입니다. 원용대 의원, 소초면, 개운동, 명륜일동, 봉산동, 행구동이 지역구입니다. 유호현 의원, 흥엄면, 판부면, 신림면, 명륜 2동이 지역구입니다. 이병규 의원,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1동, 태장 2동이 지역구입니다. 이재용 의원, 소초면, 개운동, 명륜 1동, 봉산동, 행구동이 지역구입니다. 조용기 의원, 호저면, 무실동이 지역구입니다. 조용석 의원, 문마급, 지정면, 불온면, 귀례면이 지역구입니다. 조창휘 의원, 문마급, 지정면, 불온면, 귀례면이 지역구입니다. 황정순 의원,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이 지역구입니다. 이 13명을 우리 기억합시다. 저희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역 안팎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9일에는 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뭐 원일로, 뭐 평원로에서 이제 중앙동 시민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이날 이제 비가 하필 이날 왔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안 오다가. 아니 그리고 이 시간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왔어요. 이게 정오부터 시작이었는데 11시 반까지는 할만한데 이랬는데 네네. 11시 반에서 이제 정오 사이에 상당히 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궂은 날씨 속에도 지금 시민 한 100여 명이 참여를 하면서 함께 원일로와 이제 평원로를 이제 네네. 걷는 장관을 또 연출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 보존 지지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풍물시장 일대 상인 111명도 극장 보존 지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인 대부분이 지금 철거에 찬성한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와 달리 많은 상인이 실제로는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이 서명부를 이재용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 지역 87명 또 다른 지역 146명, 총 이렇게 233명의 대학 교수, 강사, 연구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학 연구진들이죠. 지난달 27일 극장 보존 지지 공동 성명서를 또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주 지역 45개 단체와 강원 독립영화협회도 보존 지지 선언을 했고 또 SNS에서도 시민들의 보존 지지 릴레이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철거 쪽에서는 아주 관변단체 느낌이 물씬 풍기는 현수막도 폰트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만 다른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지만 단체 이름만 살짝씩 바꿔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여론의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결국 지역사회 여론은 아카데미 극장을 좀 보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다 보니까 전국의 여론들도 그렇게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주 바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이분이 이제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이기도 한데 지난달 26일에 한겨레에 기억유산 허물고 관광객 주차장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허하라라는 이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가 이제 철거하려던 고가 철로를 세계적인 도시 재생의 이제 명물로 만든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 사례. 네네. 뉴욕시가 원래 이거를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명물로 만들었던 거죠, 공원으로. 그렇죠. 이 사례를 들면서 아카데미 극장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네. 주차장으로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등 31개 전국 영화문화단체도 보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카데미 극장 지키기 전국민 서명운동, 아마 참여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화요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2일 현재 6,500명을 돌파했다. 10,000명을 향해 그러니까요. 가고 있다. 원래 목표가 5,000명이었는데 네. 금방 초과 돌파했어요. 달성해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가는 극장 보존 여론을 과연 돌파하고 이제 거칠 것이 없는데 원광수 시장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는 네. 과연 철거를 강행할 것이냐 참 두고 볼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전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모양새인데 이걸 그냥 강행 돌파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이 행복한 그런 원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원광수시장이 백날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 극장과 같은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 자산 이런 우리의 기억 유산을 철거한다면은 이것은 뭐 영원히 남을 오점이거든요. 네, 원광수 네, 네. 시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연 이 모든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본인의 이런 의견을 관철할 것인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원광수 시장이 이런 의견들을 설득하고 뭔가 그 논의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정하는 이제 상황들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그냥 강하게 그냥 어필하고 추진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광수 시장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서 하는 얘기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에 가까운 뭐 천문학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고 한다든지 과장된 뭐 이게 손만 대면 뭐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지 그만큼 위험하다 지금 네. 뭐 당장 무너질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에게 이제 보고하는 측근들 뭐이 라인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무 라인에서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지금 원광수 시장은 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뭐 지금 정책 토론도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공개적이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또 강조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뭐 그렇죠.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강원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릭터죠 지금 네네. 범위 고미를 지금 교체한다고. 뭐 이미 예정돼 있었던 그쵸? 일이지만 이제 네네. 공식화가 된 거죠. 특별자치도 출범 6월 11일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새 로고, 새 캐릭터를 예고했어요. 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말씀드린 기존 캐릭터 범위 고미의 교체였는데 수호랑 반다비 2세 설정이었죠. 이게 이제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네네. 그러면서 이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에서 사용 중단 권고를 했죠. 너무 비슷하다. 수호랑 반다비랑. 킹자권 이슈. 네. 공문을 좀 수차례 보냈다고 해요. 네. 그동안은 그래서 좀 사용 자제 정도를 해왔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네. 특히 도정이 바뀌면서 더 그런 여론이 불붙었고 그 네네. 도정 내에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강원도 정부 입장에 따라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게 이제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강원이 그리고 반달 가슴곰을 모티브로 한 특별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이까지는 뭐 네, 뭐 할만하네. 그런데 뒤에는 제가 살짝 이게 의아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저희 그저 예전에 뭐 그런 예능 프로나 이런 걸 보면 부모님이 대충 지은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쩌다 저런 이름을 지었나. 이게 좀 강원이 특별히는 네. 너무 1차원적이다 너무.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범이 곰이가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걸 또 호랑이와 곰을 놓칠 수는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그대로 따오긴 했어요. 네. 호랑이와 곰으로. 네, 그러면서 뭐 네. 이제 이어가겠다는 거긴 한데 범이 곰이의 어떤 그런 것도 계승하겠다는 건데 네네. 일단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그다지 뭐 이렇게 참신하다거나 또 이제 강원이 특별히한테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 그렇게 막 아주 막 사랑스럽다, 막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또 범이 고미를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죠. 또 약간 더욱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네, 이제 네. 수호랑 반다비는 딱 봐도 약간 좀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쵸, 올림픽 그쵸. 역사상 네. 가장 인기를 끈 또 마스코트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범이 고미도 그 맥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고 또 우리 꽁들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볼수록 매력 있다라는 네, 평가를 네, 받았는데 네. 솔직히 강원이 특별히는 볼수록 매력이 있을 것인가? 뭐 이건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네, 네.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요걸 딱 처음 요 캐릭터를 봤을 때 들었던 인상은 약간 민화의 약간 그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강원이 같은 경우에 아 그렇죠. 이 그렇죠. 강원이의 형상 자체가 호랑이면서 동시에 민화 속에서 표현한 호랑이의 모습과 약간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호랑이 기운이 아. 생각나요. 홈프로스트 그 느낌도 약간 드는 네네네. 헬로 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왜냐면 색깔이 굉장히 이제 무늬가 강렬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근데 특별히는 왜 초록색이야? 녹색 곰인데 약간 이게 그러니까요. 이것도 약간 좀 옛날에 저희 그 옥수수 캔 같은 약간 자이언트 아주 어쨌든 뭐 좀 색깔도 그런 느낌이 있고 어쨌든 네이밍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캐릭터는 둘째 치더라도 너무 네. 성의 없게 지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기존 캐릭터 교체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정부가 이제 현재 지금 범위 고미를 좀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김진태 도정이 오히려 교체에 더 적극적이었다. IOC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김진태 도정이 벌써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역시 뭐 전임 색깔 지우기의 일환 아니냐라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죠. 네네. 또 캐릭터 교체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게 뭐 이름을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도민들 대상으로 네네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공모했다는 사실을. 이 캐릭터를 지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밀실에서 약간 한 거 아니냐. 아니. 구색 맞추기로만. 그리고 이게 공모를 하더라도 근데 약간 댄싱 공연장의 사례를 봤을 때 댄싱 공연장도 그 따뚜 공연장에서 이게 공모를 통해서 바꾼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약간 여러 후보 중에 염두해둔 그렇죠. 그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리고 지금 강원 도정은 거의 특별자치도 환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름에 그냥 꽂혀가지고 뭐 해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공모지만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던 그렇죠. 이름이 네. 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다 보니 뭐 결국 도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전국 어디에나 있는 흔해 빠진 지자체 캐릭터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좀 이번에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새롭게 출범하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캐릭터 치고는 좀 아쉬움이 남고 반응도 별로 좋지 않다는 네.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범위고민은 어쨌든 세계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관 설정 자체가 또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였는데 강원이와 특별히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세계관을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이게 세계관을 부여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아니 뭐 여기 있긴 있어요. 뭐 강원 특별자치도의 중심에 서서 도민들을 지키는 용감함을 지닌 강원이 그리고 태백산 골짜기에서 낮잠 자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특별자치도를 뭐 바라보고 있는 특별히 뭐 그 정도. 전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네이밍과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로고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경기도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도 약간 이렇게 기역이거든요. 기역이 세 개, 경기 뭐 기역 디귿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초성만 따가지고 자음만 따가지고. 근데 여기도 약간 자음을 강조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 할 때 이제 기역에 빨간색 강조점을 둔 거죠. 근데 사실 강원도가 상징색으로 로고에 레드를 쓴 거는 역사상 처음 아닌가요? 저는 좀 그쵸?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뭐 초록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네. 살림을 상징하는 뭐 맞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좀 그런 색이었는데 레드를 썼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 아니, 김진태 도정에서 약간 너무 약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상승하는 뭐 성장의 힘, 뭐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를 이제 뭐 표방하면서 뭐 이제 레드를 차용한 것 같긴 한데 많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약간 어쨌든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뭐 6월 11일에 이제 공식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하네요. 수정될 뭐 그런 건 없겠죠. 거의 뭐, 이대로 가겠죠. 도의회에서 심사를 하긴 할 텐데요. 뭐 바꾸겠습니까? 지금 도의회가 뭐 다 거수기들인데 뭐 이대로 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아마 나중에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바꾸겠죠. 공개되고. 네, 저희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얘기인데요. 원광수 시장이 이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2명 중에서 이제 적격자가 없다면서 지난달 25일에 재추천을 공단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 2명은 김재덕 전 원주시의회 사무처장과 김장하 YTN 전 국장인데요.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 2명을 올린 건데 선별을 해가지고 이 결정을 거부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재추천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이제 뭐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원주신문 지난달 30일 보도를 보면 최종 후보 2명이 그 정도로 과연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두고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인사를 밀어주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는 의혹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앞서 지난달 16일 원주신문이 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유력 인사로 그동안 거론되던 분이 있었어요. 조남현 전 원주시 의원. 이분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이변이 발생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원주신문에서는. 이변인가요? 네, 이분이 선거 때 원광수 시장을 도운 대표적인 친원 인사다. 그리고 측근들과 친분도 두텁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지니까 원광수 시장도 당황했다. 뭐 이런 후문이 좀 들려왔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요. 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요. 공단이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추천위원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몫은 이제 2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시정부 확장해보자면 시정부 여당에 이제 좀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 측근들 사이에서 만력 투쟁이 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별 소문이 다 돕니다. 약간 무협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시설 이 관리공단이 뭔데 이렇게 난리냐 도대체. 그리고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금 원광수 시정에서. 일단 시장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재검토로 분류가 됐었어요. 이 시설 관리공단에 하여간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임기가 6개월 남은 김억수 당시 이사장을 노사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면서 이제 해고 통보해서 찍어내기 논란이 이제 휩싸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내정자가 있다. 원광수 시장이 점찍거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때 김억수 이사장이 이제 반발하면서 뭐 언론 기고도 하고 부당해고다 이것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조에 편향된 업무 처리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부당했다는 거였고 뭐 하여간 이것도 그때 논란이었고 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무보수 지역축제위원장을 맡은 청소 노동자를 겸직금지 위반으로 이 10월 작년 10월에 비슷한 시기에 해고 통보해서 또 논란이 있었었죠. 올해 1월에 이분은 이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여간 계속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은 뭐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이사장 선임도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공백이 지금 6개월째 다 돼가고 있다. 언제쯤 좀 안정을 찾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도 전임 시정이긴 하지만 뭐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노조하고 갈등도 많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공단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뭐 글쎄요. 그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래도 좀 잘 운영돼야 그렇게 반발을 뚫고서 이걸 설립한 보람이 있을 텐데 지금은 뭐 계속 잡음만 나고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그래도 기왕 만들었으니까 뭐 어떻게든 안정을 찾았으면 좋긴 한데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식은 이렇게 조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작년에 재개했다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개구리 밥차 지난달에 다시 시작을 했다고 오. 합니다. 네. 월요일에는 이제 장미공원, 목요일에는 댄싱 공연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요. 네네. 뭐 이 청소년들이 이제 잘 차려진 식사, 뭐 간식, 차와 함께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즐기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원주 교육복지 네트워크 이제 물고가 아주 헌신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원래는 이게 참 후원금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작년에 이제 중단됐다는 소식이 뭐 저희도 전해드렸고 네네.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나 후원이 좀 모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또 새로 시작된 게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이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장미공원에서 또 청소년을 위한 밤새 라면이 또 운영이 된다고 해요. 네네. 종류별로 이제 컵라면이 이렇게 구비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이걸 먹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이거는 이제 길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네. 공간이 개구리 밥차와 밤새라면. 네. 월요일은 개구리 밥자. 네. 금요일은 밤새라면. 장미공원에서는 그렇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평일의 시작과 끝을 또 책임져 주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저녁을 책임진다고 하면 개구리 밥차가 새벽은 또 이렇게 밤새라면.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방황하는 이제 청소년 또 제도권 밖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런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도 이제 21세기 상호 부조론인가요? 또 그 책을 네. 읽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호 도우면서 부조를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다져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과 이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의 어떤 일환으로서 좀 이런 개구리 밥차와 밤새라면도 좀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도권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걸 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상호 부조론에 입각해서 좀 지속 가능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네. 좀 바라보는 것 바로 학습한 내용을 그렇죠. 적용하여. 그리고 그 저희가 읽었던 책에 저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책에서 어떤 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너무 많은 역할을 꼭 한 조직이 맡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지역에 생기고 그 조직들 간에 또 상호 보조에 입각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이뤄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큰 힘이 될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개구리 밥차가 다양한 헌신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 개구리 밥차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은 개구리 밥차의 운영이 힘들 때는 더 이상 이런 활동은 지역에서 남아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밤새라면처럼 또 다른 운동들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면은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책임진다면은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이 나온다면은 평일 뭐 일주일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활동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게 이제 풀뿌리 조직화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결국 공공이 지금 이걸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도권 밖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제도권 시설로 안 가는 이유는 거기서는 끊임없이 선별을 하고 계속 뭔가 제도권 안으로 강요를 하잖아요. 넣으려고. 네네. 아니 뭐 어쩔 수 없겠죠. 공공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계속 밀려나고 이런 어떤 민간의 풀뿌리 조직들이 또 그걸 수용하게 되는. 근데 또 민간의 풀뿌리 조직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공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제도권 밖 청소년들을 위한 관점으로도 재편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있어야 이제 개구리 밥차와 밤새라면도 의미가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만 책임을 지금 떠맡으면 안 되는 네네. 상황이니까요. 좀 그런 지역 사회의 고민. 그러니까 개구리 밥차 다시 문 열었대 잘 됐다 하고 우리가 이제 박수만 치고 끝날 게 아니라 네네. 원주시 정부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다시 재편할 것인가를 두고도 진지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우재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한지 개발원 대신 원주 한지 문화제 오, 개최를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지문화제가 이제 개최하는 때가 왔군요. 그렇죠. 이제 5월이죠. 뭐 사실 이거야말로 저희가 대신 전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저희가 업어가는 거죠. 네. 여기 업혀가는 거죠. 함께. 그렇죠. 원주 3대 축제 중 하나인 오, 한지문화제. 뭔가요? 3대 축제. 3대 축제. 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네, 한지문화제. 네.
벚꽃 버스킹? 이 되길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나머지 하나는 상상에 우리 맡겨보고요. 네. 뭐 하나 꼽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삼토문화재. 삼토. 네. 이거 삼토를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바닥 민심을 또 신경 쓰시네요. 그럼요. 네. 삼토는 저도 뭐 가서 즐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하고 뭐 여러 가지 축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간 한지문화제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어린이날 이제 개막을 해요. 5월 5일.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방송하고 있는. 네. 그래서 네. 14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죠. 네네. 25번째입니다. 올해로 25회째. 올해 슬로건은 색으로 떠나는 종이 여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의 첫 행사다. 그쵸. 네, 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행사는 뭐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맞아요. 좋은 축제다. 아주 형형색색의 한지들 또 한지들 막 체험도 해보고 네네. 전시도 관람하고 막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원주 지형을 한지와 키네틱 윈드 아트로 뭐 구현을 한 이제 종이의 숲이라는 게 있다고요. 종이의 집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무튼 자 시민들이 또 참여하는 달빛 정원. 달빛 정원 그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등 네네. 한지 등 이렇게 걸어놓고 막 정원에도 이게 등이 막 다 설치돼 맞아요. 있고 아주 한지 문화재를 대표하는 그 사진 그쵸. 스팟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밤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참 비가 오면 망하는데 비가 안 와야 되거든요. 그쵸. 가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어려울 때가 네네.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아주 사진 스팟으로 잘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이런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한지 미술 놀이터, 또 라이브 드로잉, 제기왕을 찾아라, 전통놀이 플레이그라운드, 또 온라인 방구석 한지 체험 등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또 이벤트들도 네네. 열립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 참여해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와가지고 말이죠. 그쵸. 부모님과 네. 함께. 특히 이번에 또 하이라이트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한지 패션쇼다. 오. 이게 어떻게 보면 한지 문화재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다고 맞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도 다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 저 분수대 같은 이제 광장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지 테마파크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펼쳐지죠. 보통 런웨이가 네. 오늘 오후 7시에 펼쳐집니다. 네. 아마 보고 계신 뭐 제 이 방송 딱 듣고 바로 이제 가시면 이제 저녁 드시고 한번 가시면 되지 않을까. 지난달에 이제 모델들을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다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나서니까요.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듣자마자 바로 가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지문화제가 워낙 역사가 깊은 그 축제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지문화제는 그 원주 체육관 일원에서 펼쳐졌던 그래요? 그때 테마파크가 없었나요? 그때는 테마파크가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치악체육관 일원 지금 그 종합체육관 그쪽 인근에 약간 간이 트랙이 돼 있어요. 그 농구 골대 쪽에 네. 따뚜 경기장 말고 그 종합체육관 쪽에 농구 골대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쪽 옆에 지금은 간이 트랙이 돼 있는데 이제 거기 일원에서 맨 처음 진행했었거든요. 그럼 패션쇼도 거기서 하고? 패션쇼 그때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네. 근데 패션쇼도 아마 좀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서 그러니까 한지 만들기 이런 게 있었던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부스 같은 게 남아요. 좀 이렇게 설치돼 있었겠네.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마 한지 테마파크에 가서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또 그냥 간편하게 또 놀러 갔다가 직접 그러니까 종이를 만든다라는 걸 이제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면 한지가 대단히 신기하다라는 걸 그냥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큼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일 그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테마파크로 온 이후에는 그런 어떤 체험보다는 이렇게 야경. 네, 그게 너무 예뻐서 이렇게 몇 차례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그 예전에 2017년인가 그때 이제 뭐 한지 문화재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좀 맡기도 맞아요. 해가지고 네네. 그때도 한참 가기도 해서 그 이후로 안 갔던 것 같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하여간 또 뭐 여담이긴 합니다. 원강수 시정 들어서 또 한지가 또 위기를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지 사업 전반적으로. 네네. 이번에 글쎄요. 뭐랄까 이 행사가 또 잘 돼야 어떻게 보면 한지 입장에서도 앞으로 좀 지속 가능성을 또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또 때문에요. 성과가. 네, 많은 시민들의 또 사랑, 한지에 대한 사랑을 또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네.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한지 문화제 자체가 그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다른 축제와는 다르게 바로
온택트 축제로 전환을 하면서 화제가 또 됐죠. 네, 또 한지 키트를 또 집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메타버스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런 네.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오는 것이 또 새롭게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대면 축제로 전환이 됐을 때 또 그렇죠. 그런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지 음. 오히려 그런 비대면에서의 높은 역량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렇게 전면 대면 축제가 이제 펼쳐질 때 어떤 것들을 또 새롭게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뭐. 네네. 오랜만에 저도 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나 6년 만에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한지 개발원 대신 한지 문화재를 대신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주 씨, 저희 내일은 어떤 콘텐츠를 오늘 할 또 예정인가요? 저한테 넘기시는 걸 보니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국인 씨가 또 나서는 코너죠. 직접 또 일타 강사로 내일도 나섭니다. 이 SDGs 기초를 제가 뭐 예고해드린 대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대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께 네. 국민 씨가 어떻게든 재밌고 쉽게 설명하리라 기대하면서 그럼요. 내일 방송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른 것들은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 쳐봐도 너무 딱딱해요. 설명들이. 그래요? 이렇게까지 또 밑밥을 까시면 본인에게 또 부메랑처럼 돌아오실 텐데 하여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주하는 책 71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네.